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예산안 심사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제 교문위는 파행됐고 여야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호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난주에도 짚어봤습니다만 아직 국민들께 완전히 다 얘기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먼저 새누리당 주장부터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역사교과서 9종 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8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술한 역사학자들, 지필진이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로 그동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편향된 왜곡된 기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서 미래 세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또 대한민국 건국과 지금까지 했던 자긍심, 긍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기술돼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서 균형된 사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각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저희의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반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획일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고요. 그리고 또 시장경제라는 것도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자체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북한식 획일화 교육, 그리고 세뇌 교육으로 가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좌편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0% 역사학자들, 그렇게 훌륭한 역사학자들 국가에서 다 이렇게 모집하신 거예요. 그런데 좌편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편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근데 국가가 좌편향, 우편향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해요.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 그냥 묵과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딱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월세 문제, 여러 가지 경제민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이슈, 그리고 굉장히 퇴행적인 이슈를 꺼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겁니까? 이건요, 우리 이현주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극단적인 이슈라고 그러는데 전혀 극단적일 게 없어요. 이 문제를 야당에서 지나치게 선전선동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에서 제대로 된 지필진에 의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도 또 시민사회단체도 이것이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인지 요것만 잘 점검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산안과 연계한다, 뭐 법안과 연계한다, 정기국회와 연계한다, 장애투쟁한다, 이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고, 지금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이 지금 제대로 협조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오죽하면 야당을 발목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 정부에 협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때로는 비판하고 이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해내야 되는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들을 이번에는 좀 야당이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발목 잡기 자꾸 싶어요. 말씀하시니까 정말 외우겠는데요. 너무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월세 문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 주거복지, 서민 주거복지 특위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도 안 나고 있는 게 여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색깔론을 갖고 가는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당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문제, 한중 FTA 문제, 그리고 서비스 기본 발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문제, 일자리 창출 법안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지금 야당이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로 나가서 언제 밖에 가서 지금 자, 8일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아니, 게 야당이 잘해야 우리가 돼요, 국회를 이거는. 팽개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의료 영리화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 광화문에다가 거기다가 큰 호텔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민생입니까? 우리가 전월세 문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하는데 하나도 관심 가지도 않으면서 그게 예. 어째서 민생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니,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예. 얘기가 야당이 좀 국회에 들어와서 아니 진지하게 저희가요 논의를 지금 해달라는 전월세 거예요.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또 월세를 계속 넘어가는 전환율 규제하자. 그리고 서민들 카드 수수료 내리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쟁에 자꾸 그게 무슨 정쟁을 유발하지 정쟁입니까? 말고 아, 그거 그렇게 국회로 들어와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화내세요. 그게 무슨 정쟁이에요?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 대변인의 이런 그 불꽃 그 공방, 이런 공방이 지금 대변인뿐만 아니라 대표의 발언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수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두 분의 선대가 다 말하자면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이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분도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다 하는 점을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어른이 말치산이라서 2003년도 최초로 그러면 그렇게 자편향으로 검정식으로 해서 야권이 모든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함으로써 역사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선대가 친일 독재, 그렇다면 장인어른의 빨치산. 야, 이거 또 해묵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일단 이현주 의원 발언부터 들어보죠.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서로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교과서 문제가 저희는 어떤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예전에 천황폐하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신 적이 있으시고요.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그 어떤 방직 회사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군용 비행기를 헌납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무슨 이제 친일적인 행적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는 없어요. 다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나쁜 역사는 나쁜 역사대로 후대가 판단할 것이고 좋은 역사는 좋은 역사대로 후대가 판단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판단을 받으실 거고 부정적인 측면 또 비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교과서 문제 국가가 옥죄고 국가가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문제를 가지고 조상들까지 다 끌어가지고 정말 정치 쟁점화하고 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또 지나치게 뭐 친일을 미화한다, 뭐 독재를 미화한다. 누가 독재를 미화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친일을 미화할 근거를 대라 이거야. 되지도 않으면서 저 학부모들하고 아이들까지 있는 데 가서 저렇게 선전선동하고 왜곡된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게 야당 대표냐 이거지. 그래서 이건 저질 공세다 이거 저질. 그리고 이건 저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야당 대표의 모습이 아니고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조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오면 그러면 야당 내에 친일 행적, 저 일본 헌병대 출신의 아들, 뭐 조상들의 친일 행적 이런 거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본인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부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곡된 과대한 정보를 가지고 막 정치 쟁점한다. 이거야말로 야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떤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표 너무 심하고 심하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야당 대표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이런 국민의 뜻을 야당 대표가 좀 잘 받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반론 네,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다양하니까요. 저희 지역구 또 어르신께서도 서명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 근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그 초등학교 사회 국정교과서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으로 쌀 수탈당한 거 수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성공적으로 의사조약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항일 의병을 대토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게 국정화입니까? 이 국정교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바꾸자는 지금 거예요. 지금 검정교과서 제대로 검정도 못하고 지금 와서 뭐 좌편향이 뭐니 자기 할 일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국정화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장에 맡겨서 선택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 있는 교과서들은 선택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검증하고 비판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장에다 맡긴다고 하는데 집필진이 90%가 좌편향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교사가 다 전교조 또 유통 구조가 카르텔이 형성돼서 지금 좌파 학자들이 거기에 지금 자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지금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잠깐만. 좌편향 고3 배우는 한국사 분석을 해보면 독재 표현은 북한이 2번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24번이나 기술했고 북한 정부를 남북한 대의원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라고 표현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그리고 마치 북한 교과서 같은 이런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편향되게 기술한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가요, 왜 북한은 자꾸 우리나라 독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냐면, 북한 역사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현대사에서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근현대사 부분에 역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가 독재가 없습니까? 그리고 독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북한도 비판하고 우리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90%가 좌편향 역사가라서 문제 있다 했는데 정부가 그러면 선정한 역사 지필가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90%가 좌편향이라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금 교과서들은 지금 자유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좌편향 역사 학자들을 지필진으로 대거 출판사에서 영입을 해서 다 문제 있네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놔뒀어요? 이때까지 검증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역사학자 중에 대부분이 좌편향이라는 건데 그럼 국정화하면서 어떤 역사학자다 쓰시려고 국정화하면서는 균형 잡힌 역사학자들 그게 우편향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경제학자들 그리고 행정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 다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저는 전문가들 국가가요. 좌편향, 우편향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거야말로 균형에 반하는 거예요. 아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좌편향을 왜 국가가 그런 식으로 교육 문제에다가 좌편향, 우편향 알겠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예산안과 연계가 되면서 교과위가 어제 파행이 됐고요.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교과위와 다른 예산안 심사는 따로 가겠다. 일단 교과위는 절대 맡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략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사실은 이 문제가 법률안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지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국민의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회만으로 맡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적어도 교과서 관련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이 그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예산과 연계해서 법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발목 잡아서 그 역사 교과서 문제를 연계한다. 이게 기본적인 야당의 행태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법안은 법안이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다. 그런 걸 가지고 국회를 발목 잡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그리고 예산안 문제는 12월 2일 날까지 심의를 안 하면 자동 정부안이 상정되게 돼 있어요. 그 야당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만큼은 그런 거 연계 없이 정말 제대로 심의를 해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시간 가지고 심의해서 제대로 정부 예산을 짜줘야 되는 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민생 예산 철저하게 심의할 겁니다. 다만 안 교과서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 문제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른 민생 예산 지금 발목 잡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말씀하셔야지 이런 방송에서 엉터리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돼요. 엉터리가 아니고 교과서 사실이기 문제에 때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겁니다. 예산 문제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갖다가 오죽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면 뭐 때문에 예비비를 날치기로 몰래 통과시킵니까? 예비비로 쓰겠다면서요. 지금 국회 심의도 안 받고 아니, 내년도 예산 예비비로 쓰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예비비인데 그걸 날치겠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아니, 거고. 의결을 했다면서요. 오늘 그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교육부가 이미 예비비로 44억 원을 확보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듣고 뭐 간단하게 더 질문 그건 드릴까요? 금년도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예. 예산 편성해준 그 예비비를 내려보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예비비는 날치기가 아니에요. 기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지. 그걸 가지고 이런 현안이 발생되면 그 예비비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집행하고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날치기 예산이다. 아니, 제가 이게 어디서 설명을 나온 용어인지 드릴게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이게 설명하십시오. 어제 MBN에 보도가 됐던 거예요. 뭐 방송에.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예산은 정부가 편성을 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이거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가 바로 예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어떤 예외를 인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법 22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불급하게 갑자기 뭔가 절박하게 필요한 경우 뭐 그럼 이 국가적 경우에는 천재 예비비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지변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사교과서가요.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무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이건 논의해가지고 정부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반대지만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예비비 지출의 목적 자체에 어긋나고요. 사실은 헌법 정신 위반입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요.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입니다. 근데 국민이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지금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처럼 지금 시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검정을 하잖아요. 검정해서 수정 미래 명령하세요. 세대들이 왜곡된 교육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국가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검정하시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듣고서 검정제도는 얘기하세요. 왜 그래서 놔두고요. 이런 문제는 네? 정부가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 자체를 빨리 버리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다. 매일 발목 잡고 생떼 쓰고 파행하고 장애로 나가고 이런 아니 자꾸 후진적인 그렇게 정치 문화를 빨리 근거 극복해야 없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지 마시고 우리 파행은 교문위에서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밖에 나간다고 국회 팽개치고 한 적 없으니까요. 그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게 5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원내대표는 빠지고 대표만 참가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역제안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끼리 이제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대표께서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이제 정상회담 하고 돌아오시면서 그 성과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서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여야 간에.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그렇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회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대표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서 담판을 짓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신 것 오늘 같습니다. 아침 뭐 최고위원 회의나 아침 회의 때 또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오자회담으로 하시자고 한 것은 당 대표, 원내 대표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은 민생 관련 회담을 하자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노동관계 5대 법안 문제, 그리고 공공노동교육, 금융개혁 문제, 그리고 한중 FTA 비준안 문제, 또 예산안 문제, 또 서비스 산업 기본 발전법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법안 이런 것들과 관련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좀 처리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예. 원내 대표가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책임자 아닙니까 양쪽? 예. 그래서 반드시 원내 대표가 포함하는 그 회담을 해야 실질적으로 민생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강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잠시 뒤에 그 화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가족들 출발하는 화면이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